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한다고 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 물론 뭐 이렇게 가득 차게 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0명, 20명 정도는 법당에 그 좀 넓으니까 괜찮거든요. 어, 손만 자주 씻으면, 또 마스크하고 손 자주 씻으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음, 그 새벽에도 이렇게 맨날 한번 해볼게요. 근데 2명밖에 안 보더라고. 이게 안 오면 집에서 많이 볼 줄. 2명밖에 안 보던데. 예, 사시에도 새벽하고 사시는 당분간 이렇게 계속 할까 싶어요. 아, 이렇게 전염병이 좀 얼마나 오래 갈라나? 예, 3월 달을 넘기고 이러면 불교대학도 개강을 못 하겠어요. 4월 달로 미루든 아니면 가을 학기에 모집을 하든 막 이렇게. 예, 그래 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봄, 여름면은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에. 새벽하고 4시에. 어차피 라이브로 계속 할 거라 했으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제가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 기도 마음에 안 드나요? 괜찮아요? 미간디아라고 여인이 있었는데요. 부처님이 혹시 청혼 받은 거 알고 있나요? 출가를 이렇게 부처님이 되고 나서도 청혼을 받아서 저는 청혼을 받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한테 결혼하자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부처님 제자로서. 근데 심지어 부처님이 되고 나서도 청혼을 받았다니까요. 미간디아라고 쿠르국이라는 다른 이제 인도 16국 중에 하나예요. 바라문 의 딸입니다. 이 바라문 집안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고요.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너무나 예쁘니까 또 쿠르국에 막 그렇게 미인으로 막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사위감을 차지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온 천지의 사윗감을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이 이 마을에 와서 한 안거를 보내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탁발을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젊은 수행자가 탁발을 나오 탁, 탁발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라보니 보니까 아 저게 내 사윗감이다 해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 그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딸이 이만큼 예쁘니까 결혼해달라 사위가 돼달라라고 그렇게 청을 했어요. 부처님이 뭐라 하겠어요. 부처님 부처님이 뭐 이렇게 문전박대는 안 하셨을 때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해주셨죠. 예, 사람의 몸은 영원한 게 아니고 늙어가고 아무리 예뻐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 죽, 죽어서 해골이 되고 또 이렇게 겉모습은 예쁜 것 같아도 몸 안에는 똥주머니이고 피고 흐름으로 가득하다. 예, 씻지 않으면 또 금방 또 때가 끼고 냄새가 난다. 이틀만 하루만 발 안 씻어봐요 꼬랑내 나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몸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지를 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바라문과 그 딸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요. 바라문은 그 말을 듣고는 감명을 받았고요. 출가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딸을 놔두고. 딸은 그 말을 듣고 모욕감에, 치욕감에 젖었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나를 보고 반한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치욕감, 모욕감에 빠져서 치를 떨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출가했잖아. 아버지가 출가하면서 자기 딸을 고모네 집에다 맡긴 거예요. 참, 참 난감하죠. 이렇게 미간디아가 고모네 집에 맡겨가지고 자라게 됐어요. 어,
그러다가 그 이 왬사 지역에 왬사라는 또 나라가 16국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데나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데나 왕이 어, 우연히 이 미간디아를 만나고는 보고는 반해서 결혼해 주오라고, 결혼해 듀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근데 이제 왕의 특징들이 뭐죠? 부인이 하나인가요? 부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왕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반하게 되는데요. 사마와티라고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는가 봐, 지금처럼. 근데 전염병이 돌 때 사마와티는 전염병 도는 것을 이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급식을 받으러 오면 전염병이 도니까 이제 기근이 들잖아. 기근까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배식을 급식을 이렇게 주고 막 그러는데 줄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물을 뜨러 이 강을 가다가 또 우데나 왕을 만났네. 우데나 왕은 또 이 사마와티에게 반했어요. 예, 이제는 그 아까 말한 미간디아가 강력한 또 다른 착한 여인 사마와티와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대부분의 여성들은 뭐 거의 99%의 여성들은 뭐 남자도 그렇지 예, 질투심이 적지가 않잖아요. 모두가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저 사마와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사람을 계속 붙여가지고 미행을 늘 하고 늘 뭐 하고 있는지 안테나를 이렇게 곤두세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티끌이라도 단점이 발견되면 바로 이제 왕한테 가서 우데나 왕한테 가서 저 사마와티가 저랬는데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드디어 단점이 발견됐어요. 단점이라 할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마와티의 몸종이 쿠주타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이 우데나 왕은 사마와티를 위해서 동전 4개를 쿠주타에게 주면서 얘야 이 동전 4개 가지고 어, 너의 왕비에게 그 꽃을 늘 사다 줘라 해서 늘 이제 4송이의 꽃을 계속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배달을 했어요. 그 정도 배우자면 괜찮겠죠, 그죠? 그 정도 배우자는 만나야지. 그, 그 정도는 돼야지 배우자. 결혼 안 하길 잘했지. 그래 이제 뭐 그런데 어느 날 이 쿠주타가 4송이를 계속 갖고 오다가 8송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계속 4송이였잖아. 그랬더니 쿠주타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쿠주타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온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사음하지 말라 이런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심에 대한 법문을 들었어요. 이게 본래 이렇게 동전 4입이면 8송이를 늘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착복을 한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반은 착복을 계속하고 이제 4송이만 계속 사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왕비한테 오늘부터 8송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왕비는 착해서 전에 걸 다 변상하라 이런 말을 안 해. 나 같으면 떼먹은 거 다 갖고 와. 이랬을 때, 이럴 텐데, 그래 안 하고, 다른데, 얘가 떼먹었다는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그 관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얘는, 사마티는 쿠주타가 마음이 변한 게 신기한 거야. 그분은 누구니?
그 부처님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은 누구니? 그러니까 이제 쿠주타가 설명을 막 하는 거 이러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면 앞으로 꽃은 계속 내송이 사오고 나머지 돈은 착복하지 말고 그 부처님 전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그대로 나한테 말을 해줘. 코로나 2호가 생겼나? 예. 울산에도 코로나 한 명이 생겼다고. 뭐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코로나 2호가 생겼나? 그거 하면 이거 꺼지던데? 안 꺼지네. 3명 보고 있어요, 3명. 이 명수 다 나와요, 여기에. 3명 보고 있어. 예. 그래, 이제, 그, 참 현명한 사마와티예요. 돈을 줄 테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줘라. 그런데 이 몸종 쿠주타는 너무 똑똑한 아이였던 거예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줘.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줘. 이러면 공부가 참 많이 되겠어요. 그죠? 그 더 쫑긋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부처님까지 쿠주타를 인정을 해줘요. 이 쿠주타는 아난존자만큼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다라고 부처님이 쿠주타를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그 착실하게 수행을 해 나가는데요. 궁 밖으로 이게 우데나 지역, 왬사 지역의 꼬산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왕사성이나 이제 그 사위성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 사위성의 빠사나데 왕처럼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막 엄청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우데나 왕은 이렇게 그 일시적으로 부처님에게 잠깐 귀의하지 이렇게 크게 막 귀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 밖으로 왕비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마와티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부처님 전에 가서 법문을 듣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안 통한다는 거지. 그래 이제 사마와티는 계속 법문은 듣고 있는데 부처님을 좀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쿠주타가 궁에 이제 이렇게 개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지나가는 저분이 바로 아침마다 지나가시잖아 부처님이. 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정보가 그대로 미간디아에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스파이를 둬가지고 계속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꼬으려면 다르게 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간디아는 우데나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제 사마와티 왕비가 다른데 푹 빠졌다. 다른 남자랑 정이 났다. 다른 남자에게 푹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매일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맨날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도 막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검찰들이 하면 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 내 행동하고 다르게 막 퍼지는 말들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데나 왕이 조금 알아보고는 이거는 이제 헛소문이구나. 뜬 소문이고 헛소문이고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넘어가고 말아요. 그 작은 거 하나까지 쭈루루 달려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귀찮게 됐을 거예요, 우데나 왕은.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축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축제에 있는데 이 사마와티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간디아는 왕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사마와티를 오게 해주세요. 중요한 축제니까. 근데 왕이 3번을 사람을 보냈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왕도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와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래 저기 기둥에다 묶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데나가 왕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두고 봐라 하면서 이제 활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활을 갖고 와서 기둥에다 묶었잖아요. 활을 팍 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활이 가다가 중력의 법칙하고 어긋나는데 가다가 돌아와. 어디 된 거지? 계속 가야 되잖아.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반작용도 아니고 가다가 돌아와. 튕겨나간 것도 아닌데 가다가 돌아오고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니까 왕도 이제
이상한 거예요. 좀 무서운 거야, 좀. 그래가지고 왕이 이 사마한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왜 이러니? 아, 왕이시여, 저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고요. 오로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합니다. 삼보에 귀합니다. 삼보에 귀합니다. 위기 순간에 그게 삼보에 귀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왕이 너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지켜주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했더니 삼보에 귀합니다를 늘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이제 왕비를 굉장히 이제 아끼게 됐어요. 아, 이렇게 그 기도하면 기도가 하면 이렇게 통하는구나 라면서 이제 그래 이 미간디아는 열불 나죠. 이제 아유 답답해 죽겠어. 그러다가 이제 맘사 지역에 전쟁이 나가지고 왕이 이렇게 병사를 이끌고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미간디아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집에 이제 왕비 집을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착한 사마어티도 죽게 되죠. 안타깝죠. 왕이 돌아와 보니까 이거 왕이 돌아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미간디아도 결국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 끓는 기름 솥을 끓여라 해가지고 그 안에 넣었대. 아유 잔인해. 좀 잔인하죠. 이게요 이렇게 보면 미간디아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앙비잖아요. 서로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질투심 때문에 서로가 다 불행해지게 되잖아요.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보면 어제 어떤 거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 거사님이 어떤 기업을 여럿이서 같이 운영을 동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대표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준다고 그냥 회사를 홀라당 해버린 거야. 문서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소송을 벌이고 막 지금 보상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기업을 또 차렸는데요. 그 회사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이제 2차 전지 회사거든요. 요즘 핫한 회사예요. 제가 이제 테슬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몇 번을 했었잖아요. 그 2007년도 8년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마트폰 들고 딱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스마트폰을 런칭을 했거든요. 딱 소개를 하고 나서 2, 3년 만에 그냥 스마트폰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 300달러가 안 됐었거든. 작년 연초만 해도 2017년, 88년 막 200 몇십 달러 막 이랬는데 지금 900달러가 넘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900달러가 넘어서 곧 있으면 1000달러가 넘을 수 있다. 이제 그 예전에는 2018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였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어. 근데 흑자도 차가 뭐 50만 대밖에 안 팔리는데 우리 현대자동차는 1년에 800만 대 팔리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이제 그 포드 자동차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고요. 이 세상에서 이제 지구에서 제일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회사는 어딘지 아시나요? 어딘지 몰라요? 어디냐면 일본 그 회사잖아요. 정말 혼다가 아니라 도요다죠. 도요다. 그래 일본의 도요다가 한 200조 정도 돼요. 그 시가총액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그 유럽에 있는 아우디나 이런 데도 다임러보다 훨씬 더 높아요. 200조니까 제일 큰 회사가 도요타인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몇 대 생산도 안 하잖아. 아직 100만 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곧 있으면 도요타를 추월할 것 같대. 지금 한 170조, 뭐 160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주식이 계속 오르면 이제 200조가 그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꿈을 팔아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에너지가 지구의 에너지가 바뀌어야 된다. 석유 이제 화석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다. 이러다 우리 끝장난다. 그러니 전기차로 가야 된다. 뭐 우주 화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2002년부터 계속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사람의 말이 안 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고 계속 투자를 해줘서 지금까지 왔어요. 작년만 해도 이거 망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더 인기가 많아서 쫙. 그래서 전기차가 한 5년, 6년, 10년 정도 있다가 바뀌지 않겠냐. 아직도 멀지 않았냐.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상하게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뭐 1년에 100만 대를 만든다, 200만 대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서 막 바뀌는 거죠. 슉 바뀌면서 유럽에도 이제 지금 어,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월 달 실적만 보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400%나 늘었어요. 작년 1월에 비해서. 그리고 독일, 프랑스 다 150%, 170%뭐 전부 다 이제 100% 이상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엔진차는 한 20% 정도 다 빠지고 엔진차는 본래 많이 팔렸었으니까 20% 빠지는 것만 해도 대단히 많이 빠진 거예요. 1월인만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2월, 3월 쭉 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전기차로 사는 내년쯤 되면 근데 사람들이 차를 사면 다 전기차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배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배터리가 전기차의 가격 중에 한 40% 정도를 차지해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배터리가 얼마나 용량이 높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그 용량이 높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수요가 이제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일본에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테슬라 이렇게 그 납품하기도 바빠가지고 유럽 쪽으로는 줄 물량이 없거든요. 2차 전 이렇게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별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전지를 생산할 양이 돼. 그래서 유럽에서 물량 폭주가 주문이 계속 폭주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없어서 못 만들어. 공장이 공장은 한계가 있는데 주문량은 주문량 뭐 계속 2배, 3배씩 오르니까 팔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2배씩 주가가 다 올랐어요. 두 배씩.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다른 업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제일 유망한 삼성하고 LG에 다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중국에서 중국 배터리가 150km 갈 것 같으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전지는 300km를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회사하고 어제 온 그 거사님이 그 회사가 요즘에 막 이렇게 갑자기 그 얘기 나오길래 나도 반갑더라고. 내가 아는 얘기잖아. 내가 아는 얘기니까 갑자기 에코프로비엠 얘기가 왜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 회사 조그만한데 우리가 투자도 할 테니까 이걸 만들어줘라. 라고 이제 왜냐면 이 회사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물량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더 많은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해라라고. 그런데 그 어제 고민 상담이 뭐냐면, 전에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는데 내가 이쪽 시장에 이렇게 하면 그럼 뭔가 의의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고, 이쪽에 아직 소송이 뭐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같이 온 고사님은 소송을 더 가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보상 얼마 받고 마쳐야 되냐, 자기가 갈 길을 좀 갈 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지. 소송을 더해서 끝까지 가서 소송을 완전히 다 승소하냐, 아니면 지금 얼마 그 보상을 받고 그냥 떨어지냐.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나도 고민스럽더라고. 뭐지? 근데 옆에서 갑자기 에코프로비엠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이 감정적으로는 계속해서 승소를 하고 싶지. 우리가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미간디 아까 얘기했잖아. 감정에 빠지니까 자기도 죽고 사마티도 다 죽잖아. 이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 서로 원수라고 막 싸우고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냥 빨리 처리하고 보상 얼마 받고 그 보상금으로 이쪽 사업에 투자를 빨리 해서 이쪽 에코프로비엠하고 하는 일들을 빨리 벌리라고. 그래야 하면 이 회사는 최소 5년 동안은 물량이 확보가 돼 있어요. 유럽에서는 2025년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LG하고 삼성 SDI하고는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이제 그, 그 2차 전지가 계속 수요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도 이 사람이 시장이 신기한 게, 물량이 이렇게 그 주문이 많으면 그러면 많이 생산하면 되잖아. 근데 공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유럽에도 공장을 짓고 있어. 근데 늦게 지은 거지. 2024년도나 돼야지 거기서 공장에서 뭘 이제 그, 그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 그냥 우리 공장에서 많은 걸 빨리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서 그 공장을 더 키우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회사를 더 키우라고. 그럼 이쪽에서 계속 싸우던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다 데려오고 뭐 하면 되지 않냐. 다 와가지고 함께 하면 옛날에 서로 싸웠던 원결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지 않냐. 이제 우리가 그래요. 보면 사람하고 갈등하잖아요. 보면 친구랑 갈등하기도 하고 가족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배우자랑 갈등하기도 하잖아요. 그 갈등하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갈등하는 게.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생각만 하잖아. 그렇게 해서 갈등해봐야 효율이 엄청 떨어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성적으로. 효율이 떨어져. 그 에너지 가지고 다른 걸 하라고요. 다른 걸. 마치 사마와티가 쿠주타를 이, 이거를 떼먹었다고? 다 가지고 와. 너 벌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했다면 참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그 법문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법문 값으로 줄 테니까 그 법문 좀 얘기해 달라고. 마찬가지거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나를 쫑크 주고 누가 나를 무시해. 아니면 누가 나를 크게 피해를 줘. 그럼 내가 잘 되면 돼요. 그 사람하고 계속 갈등하고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든, 내가 또 뭘 해서 부자가 되든, 우리 아들, 딸들을 부자로 만들든, 내가 더 이렇게 인격이 더 해서 더 원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 내가 더 행복하면 그게 원수를 갚는 거. 내가 더 잘 나가면 그게 더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 원수 갚으려면 내가 행복하게 해서 원수 갚는다고 계속 보복할 생각만 이렇게 눈에는 눈처럼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생각을 딱 바꾸면 그러면 다른 일들이 샥 생길 수가 있어요. 성불하세요. 네.
물 정말 많이 드세요. 보이차 좀 많이 드세요. 보이차. 보이 어제 이만큼 끓여놨는데 반밖에 안 먹었더라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서 큰 통을 갖고 와가지고 면역력이 엄청 좋아요. 그 북한에는 우롱차를 사람들한테 자꾸 준대. 오룡차 이제 다 보이차 비슷한 차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코로나 이런 걸 극복하라고 자꾸 차를 준대. 우리도 자꾸 차를 드세요.